안녕하십니까? 주목TV 주성식입니다. 서울특별시장이 사망한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의혹이라고 해야 됩니까? 논란이라고 해야 됩니까? 참 혼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문제점에 대해서요. 그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문제가 좀 번져나가고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. 오늘 제가 드리려고 그런 말씀, 그것에 앞서서,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좀 마무리 못한 그런 부분, 그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제가 한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,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있다. 이것이 코로나19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가능성, 누군가 만들었을 그 여건 상황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제1용의자, 유주얼 서스펙트. 세상 일에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거라든가 운명론을 받아들이자고 그런 게 아니라,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, 세상 모든 일에 원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사람은 잘 살고, 남한테 나쁜 짓거리 한 사람은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그것을 돌려받고 이제 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, 지금 이렇게 어떤 사망 사건,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, 지금 서울특별시장 관련해서도 누군가 분명히 이익을 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. 고인이나 가족이나 친지들한테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이고 어떻게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인간인 이상. 근데 반면에 그 죽음을 아주 호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?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더 슬픈 내색을 하고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,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, 그렇다 그러면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 같이 그 죽음 자체, 그 원인이라는 것, 경위, 그런 것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자,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, 그만큼 강한 사람, 온갖 역경을 뚫고 그 자리까지 갔던 사람,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, 두 번째 가는 그 지위라고 하는 거기까지 간 사람이, 예? 어떤 한 사람이 자기하고 관련된 혐의를 제기하고 고소를 했다. 그것만 갖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 하는, 그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? 가령 그 혐의 제기된 거, 그것을 자기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. 직자에 했어. 어디를 만졌다거나 또 이상한 짓을 사진을 보내고 해가지고 했다거나 그런 걸 했다고 그래요.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 어떤 인생을 보는 거, 바라보는 거, 그게 대처하는 거, 그런 거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? 자기가 어떤 걸 했어요. 그때까지는 이 정도는 괜찮겠다고 생각했든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걸 했어요. 그래갖고 그 상대편이 문제를 제기했어요. 그것을 자기가 죄의식을 갖고 했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했든 어쨌든지 간에 그 일이 있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정도 사람 아닙니까?
그 사람을 좋아하고 나빠하고는 저 별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.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?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만 말하더라도 반론권은 제공해야 맞고 그런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 말이죠. 근데 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자기한테 쏟아진 비난, 혐의, 의심 그런 걸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했겠냐는 거죠. 모든 가능성을 없애고. 왜 그렇겠습니까? 저는 여기에 유주얼 서스펙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한테 주어진 혐의라든가 뭐 고소된 사안 뭐 그런 것이 자기가 정말 했던 것하고 관련된 것이 그것뿐이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뭐 그 현직에서 물러나든 어쩌든 저는 그만한 그릇은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. 그리고 거기에가 정말 이 사건은 무서운 실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가령 이 사람이 정도로 따졌을 때에 10이라는 걸 전체로 봤을 어떤 성 관련 범죄 가장 나쁜 상황이 10이라고 봤을 때에 자기가 한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가령 제기된 것이 뭐 성폭행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러지는 않은 거 보니까 뭐 추행 정도인 것 같아요. 근데 성추행이 잘했다고 괜찮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. 실체를 따져보자는 거니까. 자, 그 사람이 했던 것이 한 3이나 5였다고 합시다. 자기가 인정하는 거. 내가 그것은 했는데 하는 것이 실정법으로 따져봤을 때에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 제기된 가서 고소된 그 피해자 진술에서 나온 그 내용은 저는 10이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고인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현재 이 사회의 상황이 그 10이라는 혐의를 벗을 길이 도저히 없다. 객관적, 실체, 확실한 거, 자기가 한 거, 자기가 설령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만한 거, 그것은 10에 한참 못 미치는 건데 자기한테 부어진, 더 씌워진 그런 혐의는 10일 것이다. 그리고 객관적 증거가 암만 3이나 5, 뭐 10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받을 비난, 혐의 그런 것은 10을 훨씬 넘는 것일 것이다. 저는 그거를 뼈저리게 알고 깨우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. 학습 효과도 있죠. 이 정권 들어서 지금 몇 사람째입니까? 꽃뱀이라는 의혹이 확실히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실형 받아가지고 살고 있잖아요. 좀 세상 물정 아는 사람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. 전부 다 그래요. 이거 말이 될 소린가? 그 말이 될 소린가요? 불륜은 했다고 인정했으니까 불륜이지 그것이 어찌고 성범죄가 되냐고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 대선 후보 나왔다가 뭐 광역자치단체장도 못해 먹어보고 지금 징역에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. 고인이 지금 제가 거론한 고인이 학습 효과가 생긴 거죠. 어떻더라도 여기서 한번 찍혀갖고 걸리면 수가 없다.
그렇게 됩니다. 저것들 뜨더는 대로. 자신도 그 조직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?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걸 요구를 했을 겁니다. 그 과정에. 그 결과까지도 예상했겠죠. 아, 여기까지 밀어붙이면 도저히 못 견딘다. 저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일에 대처하는 거, 반응하는 거, 결정하는 거,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나온다. 그런 것까지 계산하고 밀어붙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꼭 가갖고 막 뭘 휘둘러 갖고 어떻게 해갖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한 것이 나쁜 짓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. 찔벅거려가지고 옆에서 자꾸 찌룩찌룩 해갖고 그런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.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결정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거. 더 나쁜 거죠. 사주해갖고 뭐 한다는 거. 제가 한지 한참 오래됐습니다만요. 보드에다가 제가 생각난 걸 한번 써봤습니다. 잘 보이신가요? 차도 살인. 다른 사람 칼을 빌려갖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니까 다른 사람만 그 짓을 하게 한다는 거죠. 살인 멸구는 제가 지난번에 무슨 그 할매들 빨대 꽂아갖고 해먹은 거 그거 관련해서도 했습니다만은 뭔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말을 할 것 같은 사람, 자기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, 그런 사람 그 입을 그런 말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, 말을 못하게 해본 거 아닙니까? 저는 이번 일에 관련 이번 그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 우리나라 뭐 검찰, 경찰 수사권이니 뭐니 기소권이니 그런 거하고 따질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이 그 맨날 음모론이라 하고 뭔가 사건 그 이상한 왜곡에서 보고 그런 겁니까? 제가 하는 것이 어떤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봐야 하는 의심 아닌가요?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전체 서열로 보더라도 첫 번째, 두 번째 가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이 실종된 지 만 하루도 안 돼갖고 뭔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지 이틀도 안 돼갖고 죽어버렸어요.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다니까요. 모든 가능성을 갖고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. 어제 이어서 했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고요. 뭐 결국 같은 사안하고 관련된 겁니다만은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꿀 겸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렵니다. 그 중세 유럽 있지 않습니까? 거기서는 그 처녀성이 뭐보다 그 여자 관련해서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 처녀,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이죠. 결혼 안 한 사람은 무조건 처녀인 걸로 돼 있으니까 여야 되니까 처녀여야 되니까 그것이 절대의 가치죠.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고 한다고 그러면. 근데 그 결혼하지 않은 여자, 다시 말해서 처녀가 한 남자를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어요. 강제로. 그러면 그 남자는 어떤 뭐 조사나 뭐 신문이나 뭐 이렇게 한 거 전혀 상관없이 그 짓을 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 당연히 사형이었죠. 왜?
결혼하는 여자, 즉 처녀가 자기가 강제로 당했든 어쨌든 이제 처녀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앞으로 결혼도 못하지. 모든 그 여자로서 가치가 거기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셈인데 그걸 무릅쓰고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. 그 논리 하나였죠. 자, 어쨌을 것 같습니까?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말했죠. 좀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된 악질 등등 여러 가지로 도저히 그 배우자로 될 것 같지 않은 여자가 가령 자꾸 구애를 하고 출업을 하고 스토킹 요즘 말로 뭐 그런 걸 하고 그랬다. 하기 좀 거절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짜증도 내고 그러고 여자가 역감정이 생겨요. 그러면 나 결혼 안 해보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살망정 저 새끼 꼴을 못 보겠다. 특히 그 못 먹는 거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내가 저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거시고 그랬는데 나한테 모욕까지 주고 그런 것이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잘 사는 꼴을 못 보겠다. 그래갖고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. 그 남자는 생이 끝나버려요. 자, 그러면 옛날에 우리 옛날이 아니라 얼마 한 10년이나 됐는가 그때 어떤 여자가 남편을 죽이고 나서 몇십 년 동안 뭐 그렇게 폭행을 당해왔다. 근데 아무도 증명을 못 해주고 폭행 당해왔다는 거. 이제 딸들이 증명을 했다고 그러더만. 그렇게 해갖고 딸들도 대단한 딸들이더만. 엄마가 안 했으면 우리라도 했을 거예요. 어쩌고 그랬다고. 그러면서 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오죽하면 죽였겠어요? 오죽하면 못 참고 죽였겠냐 하는 거죠. 남편이고 뭐고를 떠나갖고 그 사람을 거꾸로 오죽하면 그렇게 폭력을 해들었을까 하는 생각 안 해봅니까? 얼마나 끔찍하면 제가 그 남자를 내가 남자라서 두둔하고 그러자는 거 아닙니다.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 걸 하니까 이야기를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범죄 자체가 범죄의 무죄의 증거가 되는 거야. 범죄 자체가. 그럼 그게 맞습니까? 어디 가갖고 막 두드러 패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죽어버릴까지 했는데 오죽하면 내가 그렇게 두드러 팼겠어? 그러면 자 무죄가 되는 겁니까?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지금 그 고인 관련해서 뭐 왔다 정말로 웃게 돼. 아니 내가 이렇게 웃는 것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겁니다. 그 뭐 누가 조문을 안 간다고 그랬는 모양이에요. 그 고인 빈소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것이면 공개적으로 지가 조문을 하고 안 하는 것을 그 공표를 하고 또 그것을 받아 쓰고 한 것들이 있는가는 뭐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인가는 나 모르겠는데요. 아니 지가 조문 안 가면 될 것 아닙니까?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는 조문 안 가겠다. 제가 그 세상에 홀로 산 것 같다고 온 것들 내가 말씀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? 자, 워낙 훌륭한 자리에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다고까지 이제 생각을 합시다. 이제 근다고 합시다. 근데 그 안 가시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? 그 고인한테 주어져 있던 혐의, 성 관련, 성추행 어떤 그런 혐의가 당연한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. 그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 가서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다고 한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절대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인 거예요. 따져볼 구석이란 건 없어. 그 피해자분이
여러 생각 끝에 용기를 내가지고 고소까지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건 사실이죠. 그냥 그 용기를 냈는데 그 저 중세시대 유럽에서 그 여자가 앞으로 어떤 아니 뭐 다른 뭐 불이익이 있어요. 결혼 못 한다는 거지. 그걸 무릅쓰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 그런 용기를 내셨는데 그건 지기들 보기에는 다 사실이지. 근데 그런 성범죄자를 내가 가서 조문을 해야 그래 갖고 뭔 그 서울특별시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장례를 친다 하는 것 같고도 뭐 청원이 나오고 거기에 뭐 몇십만 명이 동의를 하고 어쩌고 그랬다고 그러더만. 그 고인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특히 그 다른 건 몰라도 자살했다고 한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거 이미지가 아니라 그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?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사회 전체나 개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거니까 그것 갖고 말한다고 그러면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뭔 서울시장까지나 하고 그런 것 아니고 엄밀하게 말한다고 그러면 그 가족분들이 그 사양했어야 맞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된 것을 갖고 장례란 거 특성이 뭡니까? 뭐 냉동실에 넣어놓고 뭐 자기 관리 요구하니라고 뭐 몇 개월, 1년 가불고 어쩌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일을 다투는 것이 결혼식 같이 몇 년 있어갖고 아니 뭐 몇 달 전부터 날 잡아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뭐 인기투표 하듯이 해갖고 어떤 그 단체나 그런 데서 주관하는 거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뭔 국장은 필요가 있고 그 반대한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. 지금까지 국장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그 국장 대상자에 대해서 전 국민이 국장하자겠냐고. 세상을 혼자 사는 것 같은 것들. 에? 지기 혼자 생각만 하는 것들. 인대가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람 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것들. 최고로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그 12년 동안 사회, 도덕, 윤리 과정이 그렇게 많았을 거인데 전부 시험 과목 공부만 한 것들. 집구석에서 보고 들은 것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그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 말에 그 하는 태도 같은 것은 지금 당장 뭐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성머리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다고 그럽시다. 뭐 할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자 주장한 대로 합시다. 그 고인이 했던 거 그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 밝히자 그 말이죠. 꼭 그 피해자라고 한 사람이 돌이킬 수 없는 가해를 한 사람이 주장하고 말하고 고발하고 한 내용이 진짜인지 무건지 좀 더 나간다고 그러면 뒤에서 사주한 것들은 없었는지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나와갖고 그 소리를 하는 건지 그런 거 다 밝히자는 겁니다. 지기가 원하는 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 훌륭하신 분이 조문도 안 간다고 당당히 밝히신 분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고 그러니까 성추행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이제 돌아가신 분 뭐 명예가 무엇이 얼마나 지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것들이고 앞에다 간판에다 내세운 것이 정의라고 그러니까 정의를 밝혀보자는 거죠. 더불어서 지기 당에서 그렇게 의문 속에 죽은 얼마 오래 가지도 않은 그 죽음의 실체도 좀 밝히고 왜
주댕이 딱 닥치고 그때는 가만히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정말 못 배워 처먹은 것들.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어두운 것이 날이 밝기 전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절히 바라는 것, 어떻게든지 빨리 조금이라도 상하는 사람 없이 이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.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요. 댁내 두루 무사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.